윤 대통령의 외교 무대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한미일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취임 50여일 만에 어떻게 보면 외교 무대 첫 선을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의 외교 무대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첫술에 배부를 수가 없죠. 그리고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이 최초로 참석하는 것은 사실 문재인 정부 말기 때 이미 정해진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문재인표 외교 안보 정책을 뒤집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승계하고 더 발전시키겠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 나토 회의 일정 중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또 기대를 모았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만큼 외교적 성과도 있었다고 보십니까? 예,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가 양자 회담을 하는 것은 사실상 성사가 어려운 아이디어였죠. 왜냐하면 기시다 총리는 7월에 참의원 선거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민당에서의 입지가 굳어지고 거기서 이제 한일 관계 개선에서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윤석열 대통령 그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두 발언에서 그 꼭 집어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좋은 결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지금 어려운 거 알고 있다. 그러니까 좋은 선거 결과 나오면 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을 테니까 그때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우리로서는 그게 좀 기분이 안 좋은 게 우리랑 사이 안 좋아야 득표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 이제 자민당 내 가장 그 강한 계파가 호소다파입니다. 전 아베 총리가 속해 있죠. 호소다파에서는 한일 관계 개선도 좋지만 그건 미국도 원하고 있고 너무 한국에게 양보를 섣불리 많이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정부의 정책협의단이 갔을 때도 다행인 것은 기시다 총리만 만난 게 아니라 아베 전 총리까지도 만났어요. 그래서 호소다파에도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진정성이 있다는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했거든요. 하지만 거기서는 계속 기시다 총리가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7월 참의원 선거 결과 나와야지 자민당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선거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기시다 총리가 좀 외교 부분에서 적극성을 띨 수 있죠. 한미일 정상이 이제 한 자리에 모인 게 한 약 5년 만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부 언론을 보니까 일본의 군비 확장을 좀 걱정하는 그런 기사가 좀 있더라고요. 일본이 방위력 강화를 해 나가겠다. 뭐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것은 미국이 원하는 것인데 뭐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기 위해서 뭐 기회를 보고 있다라든지 일본은 다시 궁극적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근거가 희박한 기우에 불과합니다. 일본이 왜 한반도에 전쟁이 났을 때 자국을 희생하면서 또 위기에 몰아넣으면서까지 참전을 하고 싶겠습니까? 일본이 원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그 패권 국가가 되고자 하는 것이지 군국 국가가 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시다 총리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은 외교력입니다. 아베 내각에서 외교 총리로 계속 재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내세우기 위해서 그러면은 글로벌 패권 국가로서 일본이 자리 잡게 하는 것이 국정의 화두인데 그러려면 구체적인 목표는 이제 일본이 새로운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 진출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일본이 더 기여한다든지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든지 나토와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이런 수순으로 볼 수 있지만 뭐 일본이 과거의 뭐 군국주의 영광을 그리워해서 다시 군사 대국이 되겠다. 이것은 근거를 좀 더 철저하게 검증하고 나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한미일 공동훈련 언급도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본과는 군사동맹이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들이 꽤 있거든요. 염려가 있죠. 근데 기시다 총리가 좀 센 발언을 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국내 이제 그 보수 강경파를 의식한 발언이었어요. 잘 보시면은 그냥 한미일 공동훈련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실험이 이루어질 경우라고 했어요. 뭐냐면 이건 북한에 대해서도 경고를 보내는 거예요. 7차 핵실험 준비가 다 끝난 거 알고 있다. 강행하면 후과가 막대할 것이다. 한미일 공동훈련까지도 카드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얼마나 고도화되느냐에 따라서 한국과 일본 간의 군사협력의 정도도 거기에 발맞춰서 고도화될 수 있다는 경고의 발언이지 이것을 뭐 한국이 꼭 받아들여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국내 그 보수 강경파들한테는 한일이 이렇게 안보 협력을 하는 것은 그만큼 일본 주위의 안보 상황이 엄중해져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례 논란 몇 결례 가지를 좀 논란.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시작하자마자 지난 28일이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하고 윤 대통령의 면담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네. 갑작스럽게 이게 취소가 됐습니다. 아. 그래서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 앞에서 한 20-30분 정도 대기를 하다가 돌아오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아니,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외교 결례 논란이 일어났던 건데 네. 대통령실의 설명에 따르면 그 당시에 이제 나토 사무총장이 핀란드,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반대하고 있었던 튀르키예하고 치열한 협상을 벌이느라고 그게 일정이 늘어지는 바람에 네. 좀 어쩔 수가 없었다, 부득이한 경우였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조금 전인 우리 시각 밤 10시에 나토 사무총장하고 윤 대통령이 만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또 다른 또 해프닝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스페인 국왕초청 만찬에서는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있었던 일명 노룩 악수 논란이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행사장에 들어오면서 네. 윤 대통령하고 악수를 하면서 눈길은 다른 곳을 향한 네. 저기 이제 불가리아 이 대통령인데 대통령. 네. 대통령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이 포착이 되면서 네. 이것도 외교적인 결례 아니냐 그런 얘기가 또 예.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건 사진이 찍힌 그 찰나의 순간일 뿐이지 네. 정상 간의 관계를 재단하는데 이게 이 자체가 이제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은 이제 나토 홈페이지에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 4개국 정상 가운데 이 단체 사진을 찍은 사진 중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만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네. 눈을 감고 있는 장면이 홈페이지에 게시가 된 겁니다. 예. 이거 나토가 이거는 결례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한 사진인데 네. 왜 우리 대통령만 저렇게 하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 대통령실이 정정 요청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수정된 사진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대통령실에서는 나토 측의 행정적인 작은 실수다 이렇게 언급을 했지만 한편에서는 미리 좀 의전팀에서 이거 챙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해프닝을 보고 사람들이 이게 외교 결례 아니냐, 아니면은 이게 의전이 미숙한 거 아니냐, 둘로 나뉘고 있거든요. 봉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과잉 반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못마땅하고 그 걱정이 많은 분들은 이런 것이 다 문제가 되겠지만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 입장에서는 뭐 이런 걸 가지고 시비를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이제 민주당의 그 국회에 오래 하셨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이런 것을 너무 크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가 이야기를 해서 그 사진도 바꿨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다 끝난 것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당파적인 진영 논리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지도자가 뭘 하면은 그냥 다 눈 감아주고 네. 내가 싫어하는 지도자가 실수하면 그거를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는 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정말 나토에서 결실이 있었냐, 보따리가 네. 큰 거냐 그것을 주목해야지 자꾸 알겠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뭐 대통령 외교가 뭐 네. 실패했다, 소홀했다 그러는데 나토 사무총장이 그리고 핀란드 총리가 우리 대통령과의 그런 회담을 다시 스케줄을 바꾼 것도 급한 네.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 네. 이제 터키가 이제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에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네. 더 라이브 프로그램이 지금 폐지되느냐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my girl. You are the one that I envision in my dreams. And when 그런 건 예로 들지도 마십시오. 빨리 네. 이거부터 빨리 해결을 해야 알겠습니다. 되는 거 상상도 하기 쉬운 아닙니까? 얘기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어쨌든 중요한 건 본질에 보따리. 집중해야 네. 된다. 나토라고 하면은 그냥 좀 거칠게 표현하면 러시아 견제하기 위한 군사 동맹인데 이번에는 이제 중국도 이제 넣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 설정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이제 고민에 빠지는 것 같은데 요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뭉뚱그려서 좀 댓글을 정리해 주시죠. 올리시는 이제 시청자분들 머릿속에서는 딱 한 가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네. 보복. 예. 보복 어떻게 할 사드 거냐. 때 그런 그렇죠. 네네네. 경험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 안정 중요성, 남중국해에서의 법치주의의 자유로운 항해, 그리고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한 한국의 지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에서 약속을 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외교안보 전략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이지 갑자기 바뀐 게 아니고 네. 중국이 보복을 한다면 중국도 후과가 있겠죠. 중국이 한국이 이제 나토에 자꾸 이렇게 가는 게 기분 나쁘면 네.
중국이 우리한테 더 잘해주면 되죠. 그거 우리 바람이죠. 그러니까 자꾸 뭐 주는 건 없이 그러지 말라, 움직이지 마라, 가만히 있어. 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도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그럼 우리 보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냐? 네. 그러면 중국의 대안이 무엇이냐 했을 때 중국은 아직 대답이 없습니다. 네네. 아니 근데 안보 문제고 어쨌든 우리가 무역이나 경제 부분에서 그런 직접적인 보복이 눈앞에 있을까봐 좀 더 기다려봐야 걱정하는 거죠. 되겠습니다. 네. 이제 박근혜 정부 때 큰 실수를 한 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을 방문한 다음에 굉장히 대대적인 홍보를 했어요. 큰 성과가 있는 것처럼. 그게 2016년 5월이었는데 MOU 체결만 66건이고 45조 원이 넘는 사업이 수주되었다. 제2의 중동붐이 일어날 것이다.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셨는데 네.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지켜보면서 네. 이번에 나토에서 가져온 보따리가 큰 건지 네. 아니면은 부풀려진 건지 판단을 하는 것이 네. 좋겠습니다. Stay